것이고 강의나 하고 역사 지식을 보충해 줌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게 저 나름대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회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내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으로서 최저한을 지킬 거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 6.25 때 공산치하에서도 그랬고 무슨 제주 4.3 사건 같은 데도 그랬고 광군에 날뛰는 그런 이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하는 속에서도 그래도 아는 사람을 조용한 데서 만나면은 죽이지 않을 선택이 있으면 죽이지 않고 눈 감아주고 하는 그런 식의 그 인정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거를 경험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 뭐 30대 은행원이었는데 소위 부르주아 뭐라고 해서 자술서를 한 달 동안 쓰고 다니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문화요원으로 나가야 된다 해서 북한으로 끌려가다가 동두천 근처에서 미군 폭격대를 만나서 대열이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숨어 들어오셨는데 밤에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한옥이라고 하는 게 뭐 아무리 커봐야 빤할 텐데 그 한 달 동안 날마다 가택수색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남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인심이 사납지가 않아가지고 완장 차고 돌아다니는 사람부터 옆집 반장하는 아주머니까지 이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항상 뭐 독속에 들어가 있거나 벽두에 숨어 있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편에 있든 간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하지 못할 걸 당할 때 서로 도와주고 면해주고 이런 것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공직자로 충실히 일했다는 그것 때문에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가거나 재판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거나 이런 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들의 뭐 생계를 어떻게 보장해 줄 길은 없지만 그 집 어린 애들이 볼 때 자기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를 그래도 보여줄 수 있게 이웃에서 선물이라도 갖다 주고 그걸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절대로 못 씁니다. 옛날부터 쓰는데 인색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더군다나 그런데 돈을 냈다고 하는 뭐 증거가 있으면은 무슨 사업상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하기 때문에 가까운 그런 친구들 가운데 괜찮은 사람도 많은 돈도 못 주고 그저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가지고도 벌벌 떨면서 이거 줄 테니까 네가 그 집에 그럼 네 이름으로 선물 갖다 줘라 뭐 이런 정도. 지금 말을 못하고 쉬쉬하고 전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정규제 TV 같은 것이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서 이 중앙탑 같은 역할을 하는데 사실 KBS나 MBC의 그 방송력에 비해서 개인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참 설득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런 거라도 있어서 숨통이 트여야 되는데 지금 가짜 뉴스를 잡겠다고 가진 법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들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면적으로 압박을 한다고 하면 세계 여론이 안 좋을 테니까 선별적으로 해서 그 공포심을 자아내서 아무도 말을 못하게 이런 식의 그 전략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서인이라고 하는 그 만화가가 최근에 700만 원인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 선거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한 게 별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그 심한 그 민노총 아주 파괴적인 그 대목이 있을 때 물대포 맞아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죽은 것도 아니고 몇 달 후에 그 지병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죽었는데 의사들은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물대포 때문에 아니라 했는데 그거라고 고집을 세고 결국은
부검, 오톱시를 하겠다는 것도 가족들이 못하게 해요. 못하고 결국은 그냥 그렇게 해서 죽은 걸로 뒤집혀갖고 영웅이 됐는데 그 사람의 딸들이 바로 그런 놀쟁이 일고 있을 무렵에 어디 휴양지에서 즐겁게 노는 거를 본 그 기자가 그걸 어디다 보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윤서인이라는 사람이 그걸 풍자하는 만화 한 컷을 내보냈는데 그게 죄가 돼가지고 700만 원에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정도 되면은 자유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참 파괴됐는지 상상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깥에서 지금 그래도 유튜브는 그나마 이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뭘 했는데 그것도 최근에 이 구글 쪽에 이 여당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 가서 방문을 하더니 갑자기 그 고성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송을 못하게끔 중단이 돼서 아우성이 나니까 이제 구글 측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더니 뭐 기술적인 잘못이다 뭐 해갖고 다시 풀어주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역사적인 사건 무슨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무슨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의 명예훼손을 하면은 뭐 5천만 원 이하 5년 이하 증액에 처한다 하는 그런 법안 같은 게 계류가 돼 있고 국회를 장악해서 일당 독재가 되면 모든 그 흉측한 법들이 만들어지니까 법이 아닙니다. 또 재판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4, 5년 전 그 박근혜 그 당선하던 그 이 선거 전에 이승만 박사와 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는 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돌린 게 있어요. 몇 시간짜리인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와이 깡패고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이 선교사 줄을 잘 받아가지고 어떻게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 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가진 못된 짓을 하고 다니면서 독립자금을 가지고 여자들하고 놀아다가 미국 경찰에 체포됐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만 액트라는 것이 미국의 법이 있었어요. 이 창녀들을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부부가 아닌 사람이 함께 동승을 해서 주 경계선을 넘으면 체포하는 그런 것이 법이 있었는데 물론 이승만 박사가 거기에 저촉된 적도 없고 그 체포당한 적도 없는데 그때 그 누가 그 이상한 뭐랄까 이름을 왜 무고로 뭐 해서 조사받았던 그 사건을 있는데 이거를 해서 사진까지 조작을 해서 그 동영상에 지금까지 모르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든 다큐멘터리라고 하고 이걸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런가 하면 바로 아까 말하는 윤서인 작가의 그 만화 풍자는 그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좌우 이 남북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 가치, 자유 이런 것이 지금 마구 공개되고 있고 이런 속에서 정말 그 안에 든 사람들 참 죄인들이지만 불쌍해 여기셔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도와줍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되면 북한이 잘 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돼서 북한이 지금과 같은 그런 핵무기에 매달리는 질곡에서 벗어나서 어서 정상국가 품으로 돌아오도록 해야지 되는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수필 공모가 있었는데 1등상을 받은 것이 남북이 통일에 대해서 핵무기를 가지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글을 쓴 사람이 1등상입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는데 여기서 제가 그냥 현실을 보고 제가 보는 대로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을